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은 그때 1차원 운동이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 그죠? 1차원 운동, 1차원 운동이었죠. 1차원 운동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을 따라서 그죠? 움직이는데 여기에 물체가 여러 있습니다. 그죠? 물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그죠? 속도가 있었고 이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함수를 그죠? 위치 함수라고 이렇게 합시다. 물론 여기서 그죠? 시간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흐를 때 그죠? 그게 해당되는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그다음에 위치 이걸 x를 할까요? x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상황 같으면은 자 뭐냐니까 속도가 그죠? 제로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제로면 정지죠. 정지 상태니까 우리가 그죠? 의미를 못 가집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제로가 아니면 속도가 제로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 거리에 그죠? 변화가 있는 거죠. 거리, 즉 위치 변화, 거리, 그죠? 위치 변화가 그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제로란 말은 그죠? 가속도가 제로란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1차원이니까 속도나 속력에는 같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이시야만이 속도가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제로가 아니단 말은 그죠? 속도가 제로가 아니단 말은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있다. 즉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리의 변화가 있으니까 요 시간에 대해서 그죠?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제로가 아닌 거리 변화가 있죠. 그럼 dx에 대해서 dt에 여기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가 바로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제로란 말은 속도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죠? 변화량이 없으니까 dv에 대해서 그죠? dt는 제로가 되겠죠. 이 v의 변화량이니까 v가 일정하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제로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그죠? v 변화량에 대한 시간에 대한 v 변화량이 제로가 아니니까 그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a 가속도를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위치로 변화시키면 그죠? 위치가 dx에 대해서 여기 그죠? 우리가 v였죠? v였고. 자, 그러면 dx에 대한 dt는 v였고, 그 다음 요거로부터 그죠? dv에 대한 dt로 바꿔주면 d는 dt에 대해서 그죠? v가 되겠죠? 그러면 d에 대해서 dt는 자, 앞에 v를 이렇게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뭐가 됩니까? dx에 대해서 dt가 되고 이것은 d에 두 번 하고 x를 두 번 하고 밑에 dt에 두 번 여기 바로 뭐였습니까? v의 dt가 여기 a 있죠? 여기 a였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우리가 위치를 표시하죠. 위치. 그 다음에 v는 속도 또는 속력 1차원을 잘 갔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일 때 요것의 그죠? 서로 관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연결해야 되겠죠. 자, 위치에 대해서 속도는
t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제로가 아닐 때 속도에 대해서 그죠? 시간에 대한 미분은 가속도.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그죠? 계산하면 두 번 미분한 것이 가속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자동차가 동쪽으로 6초 동안에 80m를 갔습니다. 자, 그림 보면 되겠죠? 동쪽으로 여기 보시면 6초 동안이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4초 동안에 여기 4초 동안에 그죠? 4초 동안에 60m를 이동했습니다. 이동했을 때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를 구하랬죠.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속력은 스칼라라 그랬습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속도는 뭐가 됩니까? 벡터라 그랬습니다. 벡터니까 이건 방향도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동 거리 x는 얼마입니까? x는 80 더하기 60이죠. 그러면은 14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어찌 됩니까? 시간 t는 6초 더하기 4초에서 10초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 속도 v는 그죠? t분의 x가 되겠죠. t분의 x가 돼서 t가 얼마입니까? 10이고 그 다음 x가 140.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4m/s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초당 그죠? 일정하게 14m씩 이렇게 쭉 갔습니다.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이 벡터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가면은 벡터로 치면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시간은 똑같죠. 시간은 6 더하기 4에서 그죠? 10초입니다. 근데 메타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이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동 거리 x는 80 더하기 60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됩니까? x는 6더 8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하면 약 100m입니다. 100m. 따라서 평균 속도는 똑같죠. t분의 x인데 이 변이가 다릅니다.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형식으로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니까 10분의 100에서 1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속력은 초당 14로 이거 둘러갔으니까 14고 그 다음에 속도는 그죠? 약 10m가 된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계산할 때 벡터냐 스칼라냐 그것을 차이를 두고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처음 속도가 그죠? 초속 4m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이 t가 0이니까 지금 0초일 때는 그죠? 초속 4m로 갑니다. 이렇게
가던 것이 공이 그죠? 12초 후에는 뭡니까? 100에 부딪히죠. 부딪힌 다음에 반대로 그죠? 같은 속도로 튕겨 놓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속도 기준이 그죠? 출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반대 속도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뭐냐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시간이 1초, 2초, 3초. 3초 때에는 그죠? 위치가 10에 맞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 3초 이후부터는 뭐가 됩니까? 그 위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 S는 VT니까 그죠? VT 그래프에서 일종의 면적이 되겠죠. 면적. VT 일종의 그죠? V가 세로고 T가 가로면은 그죠?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밑에가 3이죠. 높이가 4니까 12m가 되겠죠. 면적이, 여기 이제 뭐냐니까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3초 동안에 그죠? 12m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마이너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뭡니까? 1초, 2초, 3초니까 3초 동안부터는 돌았어.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4니까 그죠? 3, 4, 10이죠. 10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이유는 방향이 이렇게 아까 왼쪽 그림처럼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일어났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그죠? 방향을 그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x1의 12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또 x2는 마이너스 10m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동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처음에 3초간에는 만약 오른쪽으로 12m를 움직이다 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 반대로 튕겨서 그죠? 반대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m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뭐가 됩니까? 사실은 총 이동 거리는 24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벡터의 개념을 이어서 그죠? 방향을 같이 생각해줘서 하면은 기호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거를 그죠? 이동 거리에 대한 것은 즉 말해서 V하고 T하고의 관계는 면적입니다.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수이기 때문에 면적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위치 변화량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비슷하지만은 상황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직선 도로 위에 점 P에서 점 Q까지 갔다가 R까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니까 방향도 생각이 되겠죠. 자, 10초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가 10초 동안에 달린 거리와 변이를 각각 얼마냐. 달린 거리는 뭡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면 그죠? 반대로 돌아오도 거리가 합산되는 거죠. 근데 변이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달린 거리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갔다 생각하면 되죠. 달린 거리는 얼마입니까? 450m. 450m에다가 더하기 얼만큼 달렸습니까? 150을 달렸죠. 그래서 합하면 600m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달린 거리입니다. 택시 타면 그죠? 택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서 그죠? 뭐 거리를 갖다가 안 치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는, 자, 변이는 이제 벡터처럼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변이는 처음에는 450m를 갔죠. 근데 되돌아왔으니까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얼마입니까? 150m니까 얼마입니까? 300m가 되겠죠. 앞에 우리가 속도와 속력 계산할 때 벡터 계산한 거하고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선에 대한 이야기고, 앞에 모양 그죠?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10초 동안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똑같습니다. 10초 동안이니까 뭡니까? V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속력이에요, 속력. 속력은 방향이 없다 그랬죠. 속력은 뭐가 됩니까? T분의 변이, 그죠? 거리를 해야 되겠죠. T분의 거리. 그러니까 T가 10초분의 거리가 600이 되죠. 그래서 60m per second. 여기 바로 속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평균을 또 위에 bar을 붙인다고 그랬죠.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평균 속도는 뭡니까? t분의 변이죠, 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합니다. 방향을 생각합니다. 방향을 생각하니까 10분의 뭐가 됩니까? 되도록이니까 300이 되겠죠. 300 돼서 이거는 30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속도하고 속력을 구할 때 벡터하고 벡터가 아니냐 그 차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10월에 맑은 어느 날 두 학생이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차로 3시간 여행을 갑니다. 자, 처음 2시간 동안은 일정한 속력으로 100km를 여행하고 마지막 1시간 동안에는 그죠? 앞에서와 다른 일정한 속력으로 80km를 여행한다. 각 구간의 평균 속력입니다. 지금 방향은 전혀 없습니다. 뭐 동쪽인지 남쪽인지 없고 그냥 속력만 있습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간다 생각하면 거리가 이렇게 합해지는 겁니다. 속력은 얼마인가? 또한 전체 여행에서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뭡니까? 처음에 2시간이죠. 처음 2시간. 2시간일 때에 평균 속력이니까 평균 속력 하면 되겠죠. 평균 속력은 2시간일 때 평균 속력은 처음에 2분의 100km니까 가 되겠죠. 그래서 50km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는 1시간 동안이죠. 1시간 동안 평균 속력은 V의 1에 가해서 1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80km죠. 80km. 그래서 80의 km의 hour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전체, 그죠? 전체는 속력이지 않습니까? 속력. 우리가 방향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 속력이니까 V의 반은 다 더하기 평균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30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시간당 있는데 이걸 합해서 그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게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냐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V의 반은 어떻게 됩니까? 총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죠. 3시간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입니까? 180이죠. 180 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이죠. 그래서 60의 km per hour.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 계산할 때는 이거는 벡터량이 아니니까 그죠? 거리에다가 시간에다가 그죠?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도표를 보고 분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를 따라서 상점에 간다. 중간에 교통신호 때문에 잠시 정차하고 그 후 상점까지 쉬지 않고 간다. 물건을 산 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신호에 걸리지 않고 곧장 온다.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집으로 올 때까지의 뭡니까? 변이니까 방향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도표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자, 처음에 출발이 여기에서 처음에 출발입니다. 출발입니다. 출발한데 자, A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A 지점 출발해 가지고 자, 0에서 A 지점까지는 뭐 가정하기를 그죠? 가정하기를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합시다. 일정한 속도로 합시다.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할 때 O에서 A까지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죠? 변이가 뭡니까? 일정하겠죠. 변이가.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변이가 일정하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A번이겠죠. 자, 그 다음 A부터는 뭐가 됩니까? 다음부터는 신호 때문에 잠시 정차하죠. 신호 때문에 정차를 합니다. 정차를 하면은 변이가 없죠. 그래서 변이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겠죠. 자, 시간은 흘러가는데 변이가 없습니다. 잠시니까 요거 하면 되겠죠. 요까지가 B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후 상점까지 쉬지 않고 갔죠. 상점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갔으니까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갔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됩니까? 일정한 속도라 그랬으니까 또 같은 귤기가 평행하겠죠.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또 갔겠죠. 그래서 C점까지 왔습니다. 그 후 물건을 사놓으니까 물건을 살려면 차가 정차해야 되겠죠. 정차한 다음에 물건을 사야 되니까 또 뭐가 됩니까? 변이가 없죠. 변이가 없습니다. 뭐를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D입니다. 여기 이제 물건 구입이죠. 구입이니까 차가 정지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으로 곧장 왔다죠. 곧장 왔는데 어찌 됩니까? 여기 변이니까 위치가 뭡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집이니까 이거하고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곧장 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여기 바로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위치가 반대 아닙니까? 그죠? 맞죠? 집에서 출발해서 갈 때는 계속 출발해서 가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물건을 삽니다. 여기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면 그죠? 이렇게 위치가 변해야 되겠죠. 위치가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변할 수 없는,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변해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도표를 표시하면은 요거와 같이 그죠? 형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평균 가속도입니다. 그죠? 평균 속도는 뭡니까? 시간에 대한 거리 변화량이죠. 근데 평균 가속도는 뭐랬습니까? 평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죠?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그랬죠. 시간 변화량에 대한 변이의 변화량은 우리 그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전거 경주 선수가 밑에 그림과 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라는 것은 조기 속도가 제로란 말이죠. 그죠? 그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비율로 가속해서 5초 후에 그죠? 44.0m/s 여기 나중에 속도로 합시다. 나중에 속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평균 가속도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입니까? 시간 변화량이 뭡니까? 0초에서 5초니까 5초 빼기 0초
분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세컨드 빼기 0 세컨드죠. 그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5 빼기 하니까 5 초에 비해서 뭐가 됩니까? 4 빼기 0이니까 4 메타 퍼 세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컨가 두 개니까 그죠? 나누기 하면은 4는 0.8 되겠죠. 0.8 메타 퍼 세컨가 두 개 있으니까 그의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는 항상 뭡니까? 메타를 뭡니까? 세컨드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8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죠? 변화량에 따라서 요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속도가 주어지면은 위치가 변하는 거 맞죠? 속도가 주어지면 그죠? 속도가 주어지면 위치가 변하는 거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속도가 있어야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근데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죠? 출발할 때 속도를 계속 높이죠. 여러분 악셀레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속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죠? 즉 가속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같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뭡니까? 변화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를 뭐라 그랬으니까 속도에 대해서 그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순간 가속도는 아니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뭐가 됩니까? 리미트를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순간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입자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함수가 주어지가 있죠, 함수가. 즉, 3t의 삼성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더하기. 주어질 때, 단위는 세컨드가 되겠죠. 첫 번째, 2초에서 4초 사이에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동 거리는 위에 함수가 주어지가 있죠. 그래서 x의 t가 3t의 삼성 마이너스 5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t 더하기 10이죠. 이동 거리니까 요거로부터 그죠? x의 2 대입하면 되겠죠. x2 대입하면은 얼마냐니까 16m가 되겠습니다. 16m.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x에다 그 다음에 4를 대입합니다. 4를 대입하면 이동 거리가 얼마냐니까 126m가 되겠습니다. 126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동 거리는 이동한 거리죠. 델타의 x만큼. 이동을 이렇게 적었죠. 자, x의 뒤에서 그죠? 처음 출발한 걸 빼면 되겠죠. 이 계산하면은 126 빼기 16이니까 그죠? 11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이 뭐냐니까 B번은 자, 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니까 시간이 주어져야 되겠죠. 시간이 2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평균 속도는 V의 반은 시간이 2초니까 2초에 대해서 이동한 거리가 110m죠. 그죠? 그래서 110m니까 110m니까 나누면 약 55가 되겠죠. 55m의 세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B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은 뭐냐니까 2초의 차소에서 평균 가속도입니다. 평균 가속도니까 속도의 변화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주시니까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속도는 그러니까 거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우리가 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니까 얼마입니까? 33은 9t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t가 되고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죠?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저걸 알면은 이제 시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이죠. 시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 속도 변화라니까 처음에 얼마입니까? 2초일 때 2초일 때다가 여기 대입하면은 얼마입니까? 대입하면은 약 17 색깔이 되겠죠. V에 4일 때 아래 요식에 대입합니다. 요식에다가 여기 그죠? 속도 함수죠. 여기 대입합니다. 여기 대입하면은 약 105 메타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 가속도는 그죠?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평균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죠. 시간이 2초에 대해서 이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105 빼기 17 105 17하면 빼기 17 단위는 그죠? 메타 퍼 세컨드가 되겠죠. 자, 이 계산하면 이게 뭐냐니까 2로 나눠주면은 44 메타에다가 S가 2개죠. 2개니까 세컨드 제곱.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약 44 메타 퍼 세컨드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이네요. 그죠? 자, D번은 다른 색깔 해볼까요? 자, D번 같은 경우는 T가 3회에서의 순간 속도와 가속도가 있죠. 순간 속도와 가속도니까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서 속도 할거면 되니까 V는 구해놨죠. 9T의 제곱 마이너스 10T에다가 더하기 1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죠?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에 얼마입니까? 순간 속도니까 V에다가 3을 대입하면 81에다가 계산해주면은 약 52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52m에다가 퍼 세컨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 했으니까 가속도는 뭡니까? 속도를 미분하는 거죠. 자, 여기 갑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그죠? 미분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구 18의 t에다가 빼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일 때에 값을 계산하면은 a에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한 달력 44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이죠. 가속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 계산되고, 자, 2번은 속도가 제로일 때니까 이거는 이제 뭐 쉽죠. 자,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2번이죠. 2번은 속도가 제로니까 속도 V가 얼마입니까? 옆에 여기 조지 있죠. 9T의 제곱 마이너스 10T에다가 플러스 1이 제로 되는 경우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지. 인수분해 하면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 하면 9T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1은 제로죠. 따라서 T는 1하고 9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하고 9분의 1초가 되면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 가속도 제로라는 얘기는 이제 쉽죠. 그죠? 가속도 제로라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AT가 제로잖아요. 그죠? 여기 제로니까 가속도는 A가 얼마입니까? A가 밑에 보여놨죠? 9A가 여기 있죠? 18T에다가 마이너스 12
제로일 때니까 가속도가 제로일 때죠, 그죠? AT는 AT가 제로일 때니까 이걸 사용하면 T는 얼마입니까? T는 9분의 5죠. 9분의 5. 10분의 18이니까 그죠? 10분의 18이니까 이거 나누기 하면 5분의 9니까 5분의 9 세컨드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제로 되려면은 5분의 9 초에 그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1일 때 t가 9분의 1 초일 때 속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속도하고 그 다음 평균 가속도 이제 미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질 때는 여기 이 위치 변화 함수가 주어지면은 미분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고 안 주어질 때는 뭐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보든지 이렇게 상상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그림을 보고 그죠?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100m 경기에서 선수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죠? 탁 수그리 가지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선수는 출발대를 밀고 박차고 나가 빠르게 최고 속도에 이른다. 밑에 그림에서 선수의 변이를 그죠? 출발 시간 후에 시간 함수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변입니다. 변이는 이제 위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출발 후 0.5초, 1.5초, 2.5초에서의 순간 속도를 가라. 그래서 순간 속도는 지금 그죠? 아직까지 이제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근접하는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출발로부터 그죠? 출발로부터 여기 여기까지가 0.5가 되겠습니다. 여기 1이죠. 1이니까 여기까지가 1.5.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1.5. 여기가 그죠? 2.5. 이거는 1.5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t가 0.5 초에 비해서 순간 속도 그죠? v는 순간 속도니까 변화량이 되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의 거리가 함수가 x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t가 얼마입니까? 0.5초라 그랬으니까 0.5의 세컨드에 뭡니까? 변이량을 얼마입니까? 변이량은 여기 보시면 x값이 나오겠죠. 변이량은 여기 보시면 약 2.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량이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 4m per second. 초에 그죠? 4m 정도씩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가 1.50 세컨드일 때 v는 그죠? 델타의 t분의 델타의 x인데 요 극한값이 극한을 사실 쳐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원체 작기 때문에 극한을 그죠? 안 차고 이렇게 해도 그죠? 대충 잡아지죠. 그래서 델타 t가 0. 똑같죠, 그죠? 0.5 세컨드가 되고 델타 x가 여기 보시면은 4m라고 되어 있습니다. 4.0m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8.0 8m의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과 마찬가지죠. t가 이거는 뭡니까? 2.50이죠. 2.50일 때 순간 속도는 그죠? 순간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의 x에서 델타 t가 같은 0.5죠. 0.5만큼 움직였죠. 변화량이 시간마다 0.5죠. 근데 거리 변화량은 여기 보시면은 4.8로 되어 있죠. 4.8로 계산하면 5m가 되고
이거 계산하면 되죠. 9.6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라는 것은 어떤 선수가 처음에 그죠 출발선 올렸을 때 움직이는데 여기에 그죠 배나량이죠. 사실은 요 값이 그죠 사실은 정확한 요초 같으면 그죠 요 배나량이 거의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접선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변화량에 대한 이거의 변화량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체스로 이렇게 응용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검은 말입니다. 여기 검은 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흰 말이 잘 안 보이죠? 흰 말이 있으면 흰 말. 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은 말이 오른쪽 끝까지 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여기 이제 왼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검은 말이 오른쪽 끝까지 움직였을 때 변이는 벡터 개념이죠. 얼마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A분에 보시면은 변이니까 X에 그죠? 변이는 뭐냐니까 여기 얼마 됐습니까? 0.3m입니다. 요거 0.3m. 잘 안 보이죠? 0.3m입니다. 0.3m. 3m 할 때 변이는 자 뒤에서 가는 거니까 여기 0.3m죠. 그래서 변이량입니다. 나중에 0.3m 빼기 옵니다. 처음에 출발점이 보면 0이니까 0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량이 그렇다면 이렇게 변할 때 여기 x1이고 여기 x2이면 그죠? 이래 갈 때 변이는 뭐가 됩니까? 변이는 x2 빼기 x1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검은 말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나중에 흰 말에서 검은 말 빼면 변화된 위치가 되겠죠. B번은 하얀 말이 왼쪽 끝까지 움직였다면 변이는 뭐가? 하얀 말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은 기준이 하얀 말 기준을 해볼 때는 다시 뭐가 됩니까? 이것도 0.3이 되겠죠. 근데 기준이 지금 그죠? 검은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죠.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이니까 B에 대해서 그죠? X는 뭐가 됩니까? 0이죠. 나중에 기준이 0이잖아요. 그죠? 0.0 메타 빼기 자기는 0.3 메타가 됩니까? 마이너스 0.3 메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얀 말이 왼쪽 끝까지 움직였다면 변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0.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스상에서 요것이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요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래 갔을 때는 0.3m지만은 흰 말이 이래 갔을 때는 반대가 돼서 그죠? 마이너스 0.3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